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의 스나이퍼, 정치 유튜버의 아이돌, 폴리티코 연구소의 김영윤 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수식어가 앞에 여러 개가 붙네. 거기에 이준석의 스나이퍼, 정치 유튜버의 아이돌. 거기에 우리 새로운 단어들을 이봉규 박사님과 많이 만드는데 하나 좀 제안해 보고 싶은 게 뭐요? 강우. 강우가 뭐? 강한 강한 우파. 강한 우파. 저들이 그 유승민도 극우라는 표현을 막 쓰던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좀 순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극우는 없어? 원래 저거예요. 폭력을 동반하는 게 극우예요. 극자가 붙으면 그러니까. 극한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파지. 그러니까. 강한 우파 괜찮다. 강우. 강우 이봉규 괜찮으시잖아요. 제가 뭐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우파지 언제 제가 폭력 썼냐고요. 그러니까. 미친놈들 걸핏하면 극우. 조국은 책에다도 극우라고 썼더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미친놈 아니야 그거? 극좌는 있어도 극좌는 걔네들은 있죠. 폭력 쓰잖아. 그 왜? 쪽가위. 예, 쪽가위도 있고 그리고 이 커터칼도 있었고 그다음에 맞다. 집회 시위할 때요. 그 경찰차 막 죽창으로 막 찌르고 그다음에 맞아요. 경찰차 무너뜨리고 이런 게 극자가 붙은 거예요. 그 폭력을 동반.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 집회나 부정선거 법원 앞 집회라든가 폭력 이만큼도 없어요. 맞아요. 정말 무슨 놈의 극우야 이놈들.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고. 아니 그 책에다 쓰더라니까 조국 이놈이. 그래서 극우 유튜버 이봉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진짜 책에 요번에 나온 거 있잖아요. 디케 눈물인지 이놈이 이거 좀 미치도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강우 뭐 강한 강우 우파, 좋다. 강우 이런 식으로 조금 언어에 대해서 그들이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언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나서서 좀 고쳐야 된다. 극좌는 있어요, 대한민국. 강우 좋은데 어디 우리 중학교 동창 네, 강우 있어요. 강우 있어요. 이강우라고 있는데 강우 이봉규. 우리 그 김영우 소장은 미우. 감사합니다. 미녀 우파.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이재명 단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라마단 단식이죠, 뭐. 해 뜨고 있을 때 남들 안 볼 때는 안 먹고 이제 해 지면 이제 잘 잡수고. 신데렐라.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들켰잖아요. 뭐가 들켰죠? 들킨 거 많은데. 들킨 거 워낙 뭐 어떤 거 뭐 이번에 이제 사진작 보면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한 9시쯤 된다라는 소식을 아마 접했나 봐요. 그래서 한 7시쯤에 긴급히 쓰러졌어요. 네. 그 전에 이제 뭐 지팡이 들고 화장실도 혼자 다니고 가면서 복도에 쭉 줄 서 있는 사람들 눈도장 다 찍고 출석 체크하고 다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 들리니까 한 2시간 전에 쓰러졌어요. 네. 근데 저것도 대북 송금도 200억 배임, 저 백현동의 200억 배임도 사실 많이 깎아서 200억으로 한 거예요. 200억이 아니죠. 수천억인데. 사실 수천억이에요. 수천억이고 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도 필요한데 사실 성남시에서 100% 임대 아파트 지어라 했던 땅에 돈 벌고 싶어서 100%가 아니라 임대 아파트는 10%로 줄고 90%를 팔아먹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모든 인허가 그리고 거기에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80평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그건 누가 쓰려고 그랬대? 모르겠지. 근데 그게 시가가 50억이 넘어요. 그렇겠지. 80평 펜트하우스면 50억 넘고. 그러니까 사실 그 땅은 성남시에서 집을 못 가진 사람들 임대 아파트로 편하게 사시라고 제공하고 처음 사업의 시작은 그건데 10%만 임대 아파트 주고 90%를 장사해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200억이 아니에요, 배임이. 사실상 수천억인데. 뭐 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 따지면 조 단위. 근데 그거를 이제 입증 가능한 것만 추려서 하다 보니까 200억 배임으로 간 거고 800달러 뇌물 혐의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 북한 만나러 가면 밝혀진 것만. 노트북이고 뭐고 다 그대로 놔두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산정하면 800달러 넘어요. 근데 이제 800만 달러. 800만 달러. 800달러 자꾸 만을 붙여야 되는 만. 이게 800만. 우리 돈으로 100억이에요. 우리 돈으로 100억.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그냥 영수증에 쓰여져 있고 보이는 카운트 된 것만이기 때문에 더 클 수도 있다. 영수증이 아니래. 령수증이라고 나왔잖아. 령수증. 그 북한에서 령수증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저거를 한 9시쯤에 이제 당대표님
구속영장 청구 이제 방송 뜹니다 하니까 7시에 급히 쓰러진 거예요. 급히 쓰러져가지고 그 가장 가까운 119 구급대가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간 거예요. 가까우니까. 눈치가 없이 여의도 성모로 간 거예요. 네. 카톨릭 카데 병원으로 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입원 바로 시켜줬겠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우선순위로 바꾸고 응급실 그 베드 병상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축소를 해가지고 사실 일반인 어린이들 응급실 당장 들어가기 어려워요. 모기가 달려요. 나 이쁜 줄 알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어간 거죠. 아니 저도 응급실 가봐서 알아요. 못 가요 진짜. 한참 대기해야 돼. 그 대기실이 있습니다. 응급실에도 대기실에서 우선 이름하고 뭐 주민등록 내놓고 배가 아파 뒤지는데 대기야. 왜냐면 이게 순번이 있대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안에서 코로나 때문에 병상 확보 때문에 응급실에 병상을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그 응급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일단 쓰러졌는데 사실 바이탈 사인 뭐 혈압이고 체온이고 뭐 호흡이고 뭐 다 정상인 거예요. 다 정상이니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단식이 아닌 거였어요. 정상 그 날짜까지면 정상이 아니어야 되는데 제대로 정상이니까 응급이 아닌데 응급실 가면 안 되지. 그렇죠. 사실 응급이라고 하는 순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목숨이 위태롭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체온, 맥박, 호흡, 혈압 모두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수행 맞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땡깡 부렸겠죠. 입원해야 된다. 모양이 입원을 입원복 입고 딱 있어요. 입원복 입고 링겔 꽂고 막 다 죽어가네 막 이런 걸 가야 되는데. 근데 참고로 링겔을 꽂으면 단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요. 끝이죠.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이미 첫날에 퇴근하면서 단식이 끝났고 진짜 단식은요. 이 단식 전날에 그 회 한상 차림 하셨잖아요. 네. 회 한상 차림을 하셨잖아요. 바로 전날. 네. 실제로 진짜 단식에 들어가려면 속에 있는 내장에 있는 이제 쉽게 변을 비워야 돼요. 아 왜요? 왜냐하면 단식에 들어가면 그 변들이 말라서 진짜 리얼 단식에서 변들이 말라서 복통을 유발을 해요. 장이 꼬이고 복통이 유발을 해요. 아 근데 여기 한상 차림을 드셨는데. 예, 한상 차림 드셨고 단식 첫날 민주주의에 대한 뭐 공격이다. 다 같이 윤 정부에 대해서 이제 뭐 하겠다 해놓고 퇴근하셨잖아요. 이제 그날로 단식이 끝난 건데 진짜 비공식적인 단식은 첫날에 끝났고 이제 공식적인 단식은 이제 병원에 실려가면서 끝이 날까 했는데 이미 거기서 또 퇴짜 맞았잖아. 뽀록이 나버린 거예요. 뽀록이 난 거예요. 왜냐면 뒤에 가서 쭉쭉쭉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체적인 거가 이제 일단 다 정상이 나왔어. 일단 다 정상이 나오고 응급실에서 집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케톤이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몸의 사인들이 정상 수치가 그 최종적으로 정상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입원이 안 되는 거예요. 모기가 일로 왔네 이제.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단식을 안 했구나라는 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들통 난 거예요. 들통 이미 끝났어.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 여의도 성모에서 한 20km 떨어진 중랑구에 있는 녹색병원으로 간 이유는 긴급한 입원을 위해서 간 거다. 주들끼리. 그렇죠. 그죠.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진짜 그 급하게 입원을 위조하기 위해서 간 거다. 네네. 그래서 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설명했던 내용인데 그 이제 영장 청구가 3가지예요. 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임, 쌍방울 대북 의혹 송금 여기에 3번째가 그때 그 전과 사범 중에 그 하나의 별을 달게 했던 검사 사칭. 위증교사 의혹이 이번에 또 새롭게 이제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이제 요게 섞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그러니까 보면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일단 쓰러지자라고 한 거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제가 이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8일 쓰러졌고 이제 19일 날 이제 국회 제출 들어갈 거고 이제 20날에 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될 거고 21일에 이제 표결 이날이 이제 뭐 이제 당이 쪼개지냐 아니면 또 방탄을 가느냐 그러니까 총선이 폭망해도 이재명의 사생을 지킬 것이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가보겠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부결을 할 거다. 그쪽으로. 예, 왜냐하면 지금 개딸들이 인증하기 시작했어요. 개딸들이 그 각 지역구에 자기 의원들 있잖아요.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문자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부결합니까? 그러면 그 의원이 부결 예 의원 뭐 당대표 지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거 그냥 제명인의 마을에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압박이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부결로 박사님은요? 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결로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민주당이 이제 단식 때문에 단식의 효과가. 근데 이게 저거란 말이에요. 무기명 투표란 말이에요. 분위기는 부결로 가는데 얘네들도 통밥을 굴릴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연말까지 가고 내년 총선으로 가면 내가 불리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불리한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의 공천이 필요한 사람은 부결을 하는데 공천은 나는 확실한 거야. 왜냐하면 지역구 탄탄한 사람들 있잖아요. 감히 나는 못 떨어뜨려. 그런데 그건 하는 거. 거기에서 내가 박빙으로 이겨왔었는데 야 이재명 민심으로 가면 저건 내가 가는데 그런 사람은 이게 안 되겠는데 그러고 가결 쓱 겉으로는 뭐 이러면서 부결적으로 겉으로는 폼 잡고 무기명이니까. 그럼 무기명이 될까? 이거 김영우로 해요? 이게 기명 투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명으로 하면 100% 부결이겠고 기명이 아니다. 무기명이면 변수도 좀 있다. 그런데 야 그건 모르겠네. 무기명이지 기명이지. 고민을 좀 해봐. 우리 내기. 지난번 짜장면 내기 지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지난번 이재명 짜장면 내기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히게 보신 분 아시죠? 짜장면 내기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병원에 실려간다. 네. 가짜다 지금. 근데 지우들끼리 병원에 간다고. 야 그거까지 맞췄어 나는. 그 녹색 병원까지는 했지만 지우들끼리 병원까지. 야 이놈들 흉악한 놈들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는 이범규 박사님과 같은 쪽으로 이제 의견을 두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이재명이 사실 빼박 증거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화영이 전부 다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화영이 다 했으면 본인의 무능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인의 SNS에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부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봐야지 사실. 이화영이를 부지사에 임명한 것도 이 남북 교류 사업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부지사라는 듣도 보지 못한 타이틀 주어가면서 이게 한 게 그건데 뭐 그걸 몰랐다가 말이 되나. 그러니까.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호프 한동훈 장관께서 이재명 대표 단식 병원에 이송된 것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럼 앞으로 자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세상에 뭐 이재명이라서 구속영장 청구에 특혜를 주고 이렇게 하면 진짜 기분 나쁘죠. 일반 자범들 다 단식해요 그럼. 그러니까요. 이게 그 특권에 쩔어 있어서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에 다 특권에 쩔어 있었잖아요. 뭐 샌드위치도 사와 하면 사오고 샴푸도 사와 이러면 청담동 다녀오고 나 북한 가고 싶어 이러면 쌍방울 김성태 돈 밀어 넣어주고 이런 특권 의식 속에 살다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런 부분도 나 특별히 대우해. 특별히 대우가 어디 있어요? 네가 그렇게 밥 안 자기가 먹고 포기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국회에서 연설해놓고. 그러니까요. 얍삽한. 그리고 나는 오늘 아침에 종편에 여러 평론가들이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자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 이 말 가지고 이재명 자기네들 대표를 자범 취급했다 이거예요. 재발절이나 봐요. 첫 번째 자범 맞고요. 자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이거는 이재명을 자범으로 만든 게 취급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단식한다고 만약에 이런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면 앞으로 자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 다른 자범들이 한다는 건데 국문 국어 중학교 국어 시간에도 초등학교 국어다 이거는 주어 동사 이런 거 국어도 모르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 대화를 할 때
총론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요. 꼬투리 진짜 잘 잡고 그게 굉장히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보통 TV에 나오는 분들 보면 그 말꼬투리 잡고 네. 잘하는 분들이 보면 총론으로 때려야 돼요. 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정리를 싹 해주셨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한동훈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전 누가 생각났냐면 현장의 신정환. 신정환. 아이고, 그 댕기열. 댕기열. 그때 그 원정 도박 네, 간 원정. 사실 숨기려고 네. 갑자기 그 거기서 댕기열이라면서 입원했던 사진 찍어 올리고 막 그랬는데 그거 다 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팬들이 다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도박 이런 거는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 다시 자숙하면 살아나는데 그 거짓말하고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완전히 갔는데 아니 연예인은 가는데 왜 이재명은 안 가냐? 말이 아니요. 안 되냐 이거. 근데 이번에 성모병원에서 녹색병원 옮겼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웬만한 빠꾸가 있으면 네. 상황에 대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진짜 이재명 너무너무 좋아해서 지지하던 애들도 입에서 이재명 단식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안 해요. 그럼 쪽팔려서라도 언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우겨요. 나 미친놈들이야. 그러니까 조금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입을 닫았고 그 이하 이제 1차원적인 사고만 하는 난 사람들은 무조건 이재명 편 들어야 돼. 네, 그런 사람들 입에서는 아직도 이재명 단식에 맞고 쓰러졌고 저 사람 죽으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의 기본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재명 단식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추종자들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다음 사진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 이러고 있어요. 야 이놈들 이게 뭐 대표님 단식을 멈춰 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단식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놈들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여봐 다 얼굴 보면 다그 친명계 이 근데 명빠들 이거. 되게 씁쓸했던 게 이게 이재명 그 천막 비가 오는 날 천막에서 그 당 대표실을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가는 길이에요. 근데 제가 이 화장실 가는 길이에요. 제가 너무 당 대표실에서 이제 뭐 화장실 이동하는 복도겠죠. 근데 제가 좀 씁쓸했던 게 어떤 기사 중에 조응천 의원도 얼굴을 비치러 왔다. 그러니까 단식 조응천 그동안에 좀 쓴소리 이재명 단식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었는데 조응천도 왔어요. 이제. 네네 조응천 의원께서도 한 단식이 지금 19일차 이제 공식적인 어제로 실려가면서 종료가 됐지만 그 한 15일차 지나가면서 당이 이제 더 하겠는데 이거 맘만 먹으면 1000일 더 하겠는데 이 단식으로 아예 맘만 먹으면 20년 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당 대표실로 옮기면서 출석 도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용 출석 도장이 된 거다. 거기서 이제 그래도 저는 조응천 의원만큼은 그러게. 지켜주실 거다 생각했는데 기사 중에 조응천 갸예요. 갸들이고 가나 똑같다. 가나. 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